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시풍속과 일상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세시풍속이라고 할 때 세는 해, 년이란 뜻입니다. 1년. 그러니까 1년마다 시, 때죠. 일정한 때에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풍습, 이것이 세시풍속입니다. 자, 세는 해, 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년과 달, 이것을 합해서 세월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월. 세모라고 하면 이제 12월 달이 들어가면 세모가 됩니다. 모는 위에 있는 것은 안일 막자입니다. 그런데 밑에 해일이 들어갔죠. 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물 모자입니다. 저물모. 해가 저물다. 그래서 세모, 해가 저물다. 12월 중하순, 특히 하순 이때를 세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1월 1일이 되면 어른한테 새로운 해가 되면 어른에게 절을 해리죠. 지금 이 배자는 손수, 이쪽도 손, 이쪽도 손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짚고 하는 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배자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어른에게 하는 절이 3배죠. 그 다음 연세라고 할 때 연과 세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연세라고 하는 건 나이를 높여 부를 때 연세라고 하죠.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더 높이면 춘추라고도 합니다. 봄과 가을, 춘추. 그런데 이거는 많이 듣는데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대한독립 만세, 무슨 뜻이죠? 만세는 만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대한의 독립이여 만년 동안 영원하라. 그래서 만세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만세라는 말은 황제한테 만수무강해라, 오래오래 살아라 할 때 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에게는 황제보다 하나 더 격이 떨어지는 왕의 경우엔 그럼 뭐라고 하느냐? 일시백천만이죠. 그래서 왕의 경우에는 천세라고 얘기합니다. 천세. 그러니까 만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황제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황제. 그 다음 세입과 세출 또는 세입이라고 하는데 이건 1년이라는 뜻입니다. 1년 동안 들어오는 돈, 이것이 세입이고 1년 동안 나가는 돈, 이것이 세출입니다. 아무나 세입 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정부라든가 지방자치체, 지자체의 회계를 수입과 지출을 얘기할 때 세입 세출을 쓰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월급인데 월급이라고 하면 국회의원의 품위가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의 월급은 세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국회의원들은 대략 차관급의 대접을 받아요. 차관. 그 장관 밑에 차관이 있죠. 그러니까 차관에 해당되는 그 연봉을 받습니다. 실제로 연봉을 받는 건 아니죠. 그걸 나누어서 12달로 나누어서 받습니다. 어쨌든 월급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세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일상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이 일상사죠. 조선 후기 김홍도의 풍속화를 중심으로 그들의 일상사가 어땠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세시 풍속 중에서 명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새는 해, 년이란 뜻이죠. 그래서 매년, 시는 때시자죠. 그러니까 매년 돌아오는 특별한 정해져 있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풍속인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동아시아 계절풍 지역이기 때문에 벼농사가 중심이죠. 그러면 명절이라는 건 뭐냐? 자, 태극기의 원리가 되는 태극이죠. 그러면 이것이 태극이고, 태극은 다시 양과 음으로 나뉘는데, 요 흰 부분 중에 요 까만 것, 이것이 소음이고 이것이 태양입니다. 그래서 보통 태양이라고 하면 해를 의미하죠. 태양. 그리고 이쪽은 음인데 요 흰 것은 소양입니다. 음 속에 있는 양의 성질, 소양. 그리고 이 검은색 전체는 태음입니다. 태음의 대표적인 게 달이에요. 그래서 력이라고 하는 것은 력, 공전의 시간을 따지는 것이 력입니다. 그럼 공전이라는 건 뭐냐? 달이 지구 주위를 돌죠. 다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돕니다. 그래서 공전이란 한 천체가 다른 천체의 둘레를 주기적으로 도는 운동, 이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공전할 때 그 시간을 따지는 법이 달이 기준이 되면 태음력, 줄여서 음력이라고 하죠. 해가 기준이 되면 태양력, 줄여서 양력이라고 합니다. 자, 태양은 해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력자들을 보면, 자, 요것이 달라요. 이것은 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은 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밟을 력자죠. 그래서 누적된 기록을 밟아가는 것, 이것이 역사죠. 그 다음 어떤 일을 했어요? 이력서죠. 그런데 해일이 들어가면 이것은 해를 기준으로 시간을 따지는 법입니다. 그런 것을 책력이라고 해요. 그냥 달력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사실은 한 장씩 매일 뜯는 것은 일력이라고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뜯어내는 것을 달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냥 그런 책으로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책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밟을 역자, 지낼 역자 위에 비유가 들어갔죠. 비유자가 들어가면 전부 날씨와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번개력자입니다. 뇌성병력이란 말 들어봤죠? 이 력은 번개입니다. 벽력. 번개, 벼락이란 뜻이에요. 벼락. 이것은 번쩍하는 그걸 가리키는 거죠. 병력은. 뇌성은 뭐냐? 뇌는 울의 뇌자입니다. 성은 소리성, 즉 이것은 천둥 소리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뇌자는 우뢰가 아닙니다. 우레입니다. 88년에 만들어진 영화 제목이 외계에서 온 우레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맞춤법으로는 틀리죠. 우레메가 맞습니다. 매는 아주 날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날렵한 매의 한 종류, 그래서 우레매라고 얘기하는데, 우레매라고 하는 것이 맞죠. 이때는 아직 사실은 1988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정 맞춤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제작자가 잘 몰랐나 봐요. 이거로 굳어졌다는 걸. 그래서 지금은 우레매라고 써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이지 우레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게 한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레 이게 한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울다라는 동사에 개가 붙으면 명사입니다. 자, 덥다. 무엇을 이렇게 뚜껑을 덮을 때 덥다의 명사는 덮개죠. 근데 이것은 앞에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음성 모음이 오는 겁니다. 울개인데 리을 뒤에 기역이 자주 탈락해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리을 받치면 뒤로 넘어가죠. 그래서 우레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레매가 맞다는 거죠. 자, 한국 사람들은 노는 걸 좋아하죠. 노는 걸 좋아하는데 명사로 뭡니까? 놀다에서 개가 붙어서 놀개. 양성 오가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아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리을 뒤에 기역이 탈락됐어요. 놀애가 되고 리을이 뒤로 넘어가니까 노래가 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놀 때는 같이 모여서 놀 때는 늘 노래방을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친척들이 다 모이면 꼭 애들한테 노래를 시켰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노래방 체질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몰개도 기억이 떨어지고 리을이 뒤로 넘어가서 모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있는 모래, 이런 것들이 다 리을 뒤에 기억이 떨어져서 바뀐 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에서부터 온 말이기 때문에 레가 많다는 거죠. 우레. 그런데 잠수하면서 쏘는 거 이건 뭐죠? 이건 어뢰라고 하죠. 이때는 한자기 때문에 뢰라고 쓰는 거죠. 요 포탄의 모양이 꼭 물고기의 모양, 즉 유선형이 돼야 공기의 저항을 줄이고 빨리 나가죠. 그래서 이것은 물고기 모양이라고 해서 어뢰라고 하는 겁니다. 물고기 어뢰. 참고로 이거는 지금 추진력 갖고 쏘는 거지만 기뢰나 또는 수뢰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바다에다가 이걸 이렇게 던져 놓습니다. 왜? 적의 배들이 해안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제 배가 오다가 요 튀어나온 부분을 누르면 이게 작동이 돼 가지고 터져 버려요. 이것이 이제 물 위에다 뿌리기 때문에 물숫자를 써서 수뢰라고 하고 또는 이런 눌러서 안에 것이 작동돼서 터지게 되는 기계적인 장치다라고 해서 기뢰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명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양과 음이 있을 때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입니다. 그래서 양이 겹치는 날, 즉 홀수가 겹치는 날, 이 날이 명절이에요. 그럼 언제죠? 1월 1일 뭐예요? 설날. 3월 3일 삼진날, 제비가 돌아오는 날. 5월 5일 단오. 7월 7일 칠석. 9월 9일 중국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9월이면 추워지기 시작해요. 양은 따뜻한 것이죠. 그래서 9월 9일은 우리와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날씨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는 8월 15일이 명절입니다. 8월 15일이 뭐죠? 한가위, 추석, 가배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113355778115 이게 명절이에요. 당연히 다 음력으로 따지는 거죠. 그 이외에 뭐 10월 3일, 10월 9일, 뭐 개천절, 한글날 이런 것들은
나라의 경사가 있는 날이다. 그래서 이것은 국경일이에요. 또는 기념일이 있죠. 잊지 말자. 그게 기념일이에요. 자, 그러면 책력력자를 보면 력이라는 건 뭐냐? 우선 천문입니다. 천문. 자, 하늘과 땅이 만나면 인간이 태어나죠. 그래서 환웅이, 하늘의 존재인 환웅이 땅의 존재인 웅녀와 결혼해서 최초 인간인 단군이 태어나죠. 하느님이 진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들죠. 즉 하늘과 땅의 결합은 인간이 태어난다는 건 전 세계 공통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천문이라는 건 뭐냐? 천의 문은 글이 아니라 문이에요. 하늘, 별의 무늬 이런 것들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천문입니다. 그래서 별이나 해, 달, 위치와 색깔 또는 유성, 흐르는 별, 뭐라고 하죠? 별똥별이죠. 왜 별똥별입니까? 별에 남은 똥이 내려오는 거라 그래서 별똥별이에요. 작은 부스러기가 지구 대기와 부딪혀서 빛을 내는 거죠. 그래서 별의 똥이다 그런 뜻입니다. 별똥별. 이것의 움직임, 그게 바로 뭐예요? 천문이죠. 천문. 그것은 다 하늘의 뜻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문을 보고 운명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누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별자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별자리란 뜻으로 숙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숙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 결국은 천문은 하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뜻을 읽어가지고 시간을 정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것이 천문인데 지금은 천문학이라는 학문이 서양 과학이 있죠. 그 천문학은 여기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지문이 있겠죠. 땅을 읽는 것. 그런데 지문이라고 하지 않고 근대 서양 과학이 들어오면서 지리라고 바뀌었죠. 자, 지리의 뜻이 뭐죠? 땅의 이치입니다. 땅의 이치가 어때요? 강이 흐르면 이동이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물자가 흐르죠. 그래서 예를 들면 4대 문명의 발생지는 다 큰 강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땅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인문학이라고 알죠?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 문화, 예술, 역사 등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 이것이 인문학입니다. 그러면 아까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시간을 따지는 법을 관리하는 것은 권력입니다. 권력자만 하늘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천자만 가능하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황제라고 하다가 나중에 천자라고 하는데 왜?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은 하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천자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중국을 섬기는 나라들은 달력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천자만 가능한 것이니까. 그래서 해마다 천자가 제후들에게, 제후라는 건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후들에게 달력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있고 그 밑에가 제후예요. 제후는 왕을 가리키는 말이고 제후 밑에가 군입니다. 제후.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서양의 귀족들의 명칭도 후작, 백작 뭐 이런 거 나오죠. 그 후입니다. 후. 왕급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천자만 관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2019년 영화 천문이라는 게 있었죠. 이 사람 누굽니까? 장영실이죠. 장영실. 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세종대왕 때 장영실에게 명령해서 이 천문을 연구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달력을 갖도록 추진을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알면 안 되죠. 왜? 너희들 천자를 무시해 반란하는 거야? 역적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 장영실은 어떤 사람이냐? 장영실의 아버지는 고려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고려도 힘들었지만 원나라가 점차로 명에게 밀리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몽골이 원나라가 됐는데 그 원나라가 결국 망하죠. 그 시기에 이리저리 이제 그 백성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유민이라고 합니다. 흐를 유자 써서. 그런데 원나라의 그 과학 기술은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천문학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장영실의 아버지가 그 원나라에서 꽤 그 뛰어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종이품 벼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네에, 부산 옆이 동네죠. 관에 속한 기생, 기녀들은 다 천민이었죠. 그러니까 천민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 천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고 파는 대상이었습니다. 관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비를 나눌 때는 관노냐 산노냐, 관에 속한 노비냐 개인의 노비냐, 관노 산노 이렇게 나눴죠. 관기였고 당연히 천민이고 관노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처음에 제도는 뭐였냐? 일천직천이었어요. 부모 중에 하나가 천하면 즉 당연히 그 자식도 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쪽이 천민이면 그 자식도 천민인 거예요. 조선 초기에는 양반이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임진왜란을 거치고 국가 재정이 힘드니까 공명첩, 납속, 책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양반이 많아지죠. 또는 도망가서 양반 행세를 하고 부자가 돼서 또 납속을 하고 그래갖고 점점 양반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세금을 냅니까? 상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농공상이. 그런데 양반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국가의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살림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양반은 군대 가지 않았거든요. 군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킬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 때 재정과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모법으로 바꿉니다. 일천직천은 한쪽이 천민이면 자식은 모두 천민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어미의 계급을 따라서 신분을 따라서 딸을 종자예요. 어미의 신분을 따라서. 즉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미의 신분을 따라서 어미가 천민이면 그 자식도 천민인 겁니다.
그러면 길동의 어미는, 춘섬이는 산호비였죠. 산호비. 홍판서 집안의 비였습니다. 산해종 계집종. 그래서 길동도 당연히 천민이죠. 그래서 그 장영실의 어미도 천민이었기 때문에 장영실도 천민이 되는데 워낙 장영실이 명석하고 뛰어나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면천을 합니다. 천민을 벗어나요. 그래갖고 이 장영실은 조선에 맞는 새로운 역법, 왜? 이 천자의 역법은 어디가 기준이겠어요? 베이징이 기준이겠죠. 그럼 베이징은, 북경은 한반도와 위도와 경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력이 안 맞아요. 그래서 조선에 맞는 새로운 역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문 관측을 위해서 혼천이, 이게 천문기구죠. 혼천이 이건 앙부일구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갔습니다. 장영실, 조선의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럼 명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까치설 압니까? 까치설날.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그런 노래. 네. 지금 여기 까치와 호랑이죠. 캐디언 때문에 매우 유명해졌죠. 이 까치설은 뭐냐? 섣달. 당연히 따지는 시간들은 전부 다 음력입니다. 섣달 12월 금음날, 그 음력으로는 30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에서는 한 달이 29일 또는 30일이에요. 그래서 섣달 금음날 12월 30입니다. 이때 그동안 한 번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했던 어른들, 집안 식구들, 동네 어른들, 이렇게 묵은 세배, 밀려있는 세배를 해야 됩니다. 그날이 까치설인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까치냐? 이것은 아치 또는 아지라고 하는 음에서 온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소아지, 말아지, 가희아지. 그래서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아지는 작다는 뜻이죠. 또는 아치라고 했는데 이 까치는 가족 단위로 생활합니다. 위험이 감지되면 자기 가족들한테 깍깍 울어서 알려요. 이 까치는 텃세죠. 한 곳에 머물면서 가족 단위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의 얼굴을 다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못 보던 얼굴이 나타나면 위험한데 하고 깍깍하고 가족들에게 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생긴 말이 까치가 울면 얼굴 모르는 새로운, 즉 반가운 손님이 온다. 이런 속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까치의 능력과 캐드언에서는 이제 미래를 보는 능력 뭐 이런 거겠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 한국 사람에게 민화에서 친숙한 이 까치와 연결이 되면서 까치설이란 말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자, 홀수는 양이죠. 그래서 홀수가 겹치는 날 명절입니다. 홀수가 양이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자, 세배할 때 몇 번 절합니까? 한 번이나 세 번을 절합니다. 보통 한 번 하죠. 혼례식에서는 마찬가지로 한 번이나 세 번을 절합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니까. 살아있는 것은 양이에요. 죽은 것은 음이고, 그래서 귀신은 음이죠. 짝수는 음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몇 번 절하죠? 2번 절합니다. 3번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2번 큰 절을 하고 일어나서 이제 물러가겠습니다라고 반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2번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월 1일 설날인데 이날 새해의 처음 아침이거든요. 자, 보세요. 요거는 지평선입니다. 요 위에는 해죠. 해 위로, 지평선 위로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침 단자입니다. 근본이 되는, 근원이 되는 아침, 첫 아침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단이라고 합니다. 1월 1일 날 아침에 TV를 틀면 시청자 여러분, 원단 아침 안녕하셨습니까? 원단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벼농사 지역이기 때문에 계절풍 지역이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죠. 그래서 1월 1일은 한 해 농사를 계획하는 때입니다. 이때 먹는 음식은 떡국을 먹죠. 그래야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차례를 지냅니다. 원래 차례는 차와 간단한 음식 몇 가지로 의식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차례입니다. 이것은 명절 때 돌아가신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이고 제사와는 다릅니다. 제사는 줄여서 기제사를 줄여서 제사라고 하는데 기는 위에는 자기라고 할 때 나란 뜻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면 마음으로 꺼린다는 뜻이에요. 꺼릴 기자입니다. 그래서 금기라고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 이것은 돌아가신 날 전, 날 준비해서 돌아가신 날 12시 지나자마자 지냅니다. 요즘은 집에 가야 되니까 전날 저녁 때 지내지만 사실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날 12시 이후에 지내야 됩니다. 새벽. 그리고 세배를 하죠. 그래서 이날은 머슴의 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노비일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노비에게 하루 휴식을 주고 노비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는 날이라고 합니다. 2월 1일이 1월 1일 말고 명절은 아니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했죠. 그래서 이날은 2월 1일은 노비를 위한 날이에요. 왜 잔치를 벌여주겠어요? 일을 잘해달라고. 참고로 집어넣은 겁니다. 명절 아니에요. 삼진날.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따뜻해졌다는 거죠. 이때 파종을 해요. 파는 기독교를 전파하다처럼 뿌릴 파자입니다. 종은 씨앗이죠. 씨앗을 뿌리는 것이 이것이 파종입니다. 그런데 논에다 뿌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앞마당에 따뜻하게 종이로 막아놓고서 그래서 그 벽씨가 싹이 터서 빨리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뼘쯤 자라면 그 다음에 모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시풍속은 벼농사와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 농사 계획을 하고 모자란 걸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계획을 하고 삼진날에는 그 씨 뿌리기를 하고 논에다 하는 게 아니라 모내기용 씨입니다. 5월 단오가 되면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이때 모를 논으로 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내기라고 하죠. 한자로는 이양법이라고 하죠. 이 5월 5일이 단오인데 오라고 하는 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오는 양이 가장 강한 날입니다. 명절이라는 건 양이 강한 날이죠. 가장 양이 강한 날, 가장 명절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단오가 더 큰 명절이에요. 추석보다. 그러니까 오는 띠로 말하면 말이죠. 말. 자, 올해가 무슨 해죠? 갑,
을병정, 그러니까 을, 자축이묘 진사, 올해가 을사년이죠. 을사년. 이 을사년에서 을신년스럽다라는 말이 나왔다. 병오년은 오는 말이고 병은 오행으로 따지면 붉은색입니다. 적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붉은 말입니다. 그러면 2027년은 뭐가 되겠어요? 무슨 해? 병 다음이 뭡니까? 가을 병 정이죠. 정. 진사 오미. 그래서 2027년은 정미년이에요. 미가 띠는 뭡니까? 양입니다. 양. 그럼 정은 오행으로 뭐예요? 황색이에요. 황색. 그래서 2027년은 누런 양의 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954년생들 이 백말띠. 자, 말은 양이 강한 거죠. 근데 더군다나 흰 색깔은 양이 더더욱 강한 겁니다. 그래서 양이 강하고 또 양이 강해요. 그래서 백말띠 여자들은 팔자가 드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54년생이 백말띠라고 하는데 팔자가 드세다입니다. 그럼 팔자는 8글자란 뜻이죠.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사주에서 생긴 말이죠. 사주는 주는 왼쪽에 나무목이 들어가서 기둥주자예요. 4가지 기둥, 즉 인생을 결정하는 4가지 기둥이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데 뭡니까? 태어난 년, 월, 일, 시 4가지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데 각각은 10간 중에 한 자와 12주 중에 한 자를 가지니까 모두 몇 자예요? 8자죠. 그래서 8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자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즉 숙명이란 뜻으로 써요. 그럼 이제 이 단오날은 뭘 하느냐? 창포에 붓꽃처럼 생긴 건데 이렇게 생긴 거죠. 이 물에 머리를 감으면 귀신이 머리에 달라붙지 못한대요. 나쁜 기운이. 그리고 이날은 수린날이라고 하는데 수리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수리 마하수리 수린날 또 해라는 뜻이라고도 해요. 해. 그래서 이제 수리치떡을 먹는다고 하는데 이 쑥을 넣어가지고 버무린 것이라고 하는데 이 떡이 둥글게 바퀴처럼 생겨서 해처럼 생겨서 수리취떡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날 여자들은 그네를 타죠. 그네. 추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학생으로 추천하다와는 다르죠. 자, 추천은 그네는 이 끈을 처음에는 가죽으로 만들었나 봐요. 가죽끈을 이어서. 그래서 둘 다 왼쪽에 가죽혁이 들어갑니다. 가을추, 박길천, 변천, 천도라고 할 때. 그래서 한자가 다릅니다. 이 추천은 이걸 얘기하고 장학생 추천할 때 이 추는 밀추자입니다. 그래서 밀어서 뽑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천이에요. 동음 이의 그리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죠. 씨름. 여기 떡장수 보여요? 엿장수인지 떡장수인지. 신발을 벗고 자 씨름을 하는 중이죠. 사람들이 여기서 내기를 걸었나 봐요.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죠. 예, 김홍도의 풍속화 씨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특히나 구슬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 강릉. 강릉에서는 단오 구슬합니다. 자, 무당이 지금 나와 있죠? 꽃으로 만든 장식들은 전부 다 종이로 만드는 겁니다. 구슬할 때는 종이로 만들어요. 생화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 강릉 단오제 때 하는 관노 가면금입니다. 관노가 뭐예요? 관에 딸려 있는 천민들이죠. 관노들이 하는 가면극이다.
가면 탈을 쓰고 하잖아요. 이것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20주년 기념 굿입니다. 강릉 단우제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명절은 7월 7석이죠. 일곱 번째 저녁이란 뜻이에요. 즉 7일 밤이란 뜻이죠. 이때는 견우와 직녀가 나오죠. 이 견우는 목동인데 소치는 아이다 그런 뜻인데 이 견자는 끌다란 뜻입니다. 끌견, 견인해내다 라고 할 때 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고구려 덕흥리 고분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벽화에 견우가 소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옥황상제의 손녀인 직녀가 있습니다. 근데 왜 개 크기만한 동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렇게 되는 것들은 다 바람이 분다는 뜻입니다. 이 사이에 은하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 견우와 직녀는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 부리고 사랑에만 빠져 있어가지고 옥황상제가 화가 나서 은하수를 이 사이에다 못 만나게 이렇게 은하수를 뿌렸다는 겁니다. 은하수의 순 우리말은 미리네입니다. 미리네. 미리네. 영어에서는 밀키웨이라고 하지만 우윳빛깔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안타깝게 여긴 까마귀와 까치가 이렇게 그날 이렇게 다리를 놓아줘서 은하수를 건너게 해줬다는 거죠. 이 다리를 놔주는 것이 까마귀와 까치인데 이걸 줄여서 까마까치라고 얘기합니다. 까막은 까마귀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는 다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일본, 중국,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 그림은 중국 북경의 여름 궁전, 계절마다 궁전을 옮겨 다녔는데 여름 궁전 천정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도 역시 견우와 직녀의 그림이죠. 까마까치. 그래서 까마까치, 까마귀가 뭐라고요? 옵니다. 새 조에 가운데 눈이 없어졌어요. 늙으면 눈이 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까마귀 오자입니다. 삼족오. 그 다음에 까만 색깔의 돌을 오석이라고 합니다. 작은 까치예요. 그래서 다리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그 다리를 오작교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원래는 9월 9일 중양절인데 세종 때 새로 달력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북경 기준과 한반도 기준이 위도 경도의 차이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9월 9일이면 아직 따뜻하지만 한반도는 춥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땡겨져요. 우선 1133557799니까 중양절은 뭐냐? 9는 양의 마지막 숫자죠. 그래서 이 양이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중양절이에요. 이때 중국에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을 경치를 본다. 그리고 국화로 담근 술을 마신다는 거죠. 자, 국화는 서리가 내린 다음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국어에서는 이제 오상고절이라고 하는데 서리를 우습게 하는 높은 절개. 그래서 이제 결국 서리를 이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기가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국화주를 마시면서 장수를 오래 살기를 빈다는 겁니다. 자, 장수 막걸리죠? 많이 마시면 장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등고도 역시 경치를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양기를 듬뿍 받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제 10월부터는 음기가 추위 이런 것들이 음이죠. 음기가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동부터는 겨울이 돼요. 10월부터는. 이것은 여기 설명하겠습니다. 자, 8월 15일을 음력 8월 15일 추석이라고 하죠. 가을 저녁, 가을이니까 저녁. 칠석처럼 가을 저녁, 추석인데 한가위라고 합니다. 자, 이 한가위는 뭐냐면 한은 크다는 뜻이에요. 가위는 가배입니다. 가배. 애는 지금의 학교에 지배할 때 그 애, 처속격 조사예요. 갑, 애가 합해지는데 이것이 울림소리 사이에서 비읍이 안 울림소리 비읍이 울림소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v 발음이 돼요. 가베. 이 발음은 비읍 순경원 발음은 부산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더버라. 경상도도 그렇죠. 아이고 더버라. 아이고 추버라.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뀝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건 보름이라는 뜻이에요. 보름 중에서도 달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한갑에 해서 한가위로 바뀝니다. 이 가배를 한자로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배절이라고도 하는데 또는 중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중추냐? 1년은 4계절이죠. 각 계절은 석 달입니다. 그래서 첫 달에는 맹을 붙여요. 두 번째 달은 중. 맹은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중은 버금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두 번째, 버금. 그 다음에 개는 마지막입니다. 끝. 그래서 첫째 달에 맹, 둘째 달에 중, 마지막 달에 개를 붙여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음력 1월은 맹춘이죠. 2월은 중춘, 3월 개춘, 4월은 여름이 시작됩니다. 맹하, 5월 중하, 6월 개하. 가을은 7월부터 시작입니다. 다 음력이에요. 7월은 맹추, 바보 멍청이. 그 다음 8월은 중추죠. 그래서 중추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추지절에 뭐 이런 말씀입니다. 음력 8월이 중추죠.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중추가절, 가는 아름다울 가자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한 아름다운 계절, 그래서 중추가절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 학부모 통지서에 맹춘지절을 맞이하여 댁내 간에 평안하시고 이렇게 썼습니다. 맹하계절에 음력 4월이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자, 계절은 어떻게 되느냐? 음력으로 1, 2, 3이 봄입니다. 4, 5, 6이 여름, 7, 8, 9가 가을, 10, 11, 12가 겨울이에요. 그러면 각 계절마다 제일 앞에 오는 게 입입니다. 입. 그래서 입춘부터가 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입춘이 언제쯤입니까? 음력 1월 1일 앞뒤죠. 그럼 여름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입하부터 시작입니다. 가을은 입추부터 시작해요. 겨울은 입동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입동추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중수절에는 뭘 하느냐?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죠. 무덤을 돌본다는 뜻인데 이때 그 우거진 풀을 잘라주는 거죠. 벌초랍니다. 그리고 햅쌀로 밥을 지어 먹고 햇과일과 송편을 반드시 먹어야죠. 송편. 그러면서 윷놀이를 합니다. 이 윷놀이 하는 것을 그 척사 대회 이렇게 쓴 것을 볼 수 있는데 척은 투척 던진다는 뜻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그 일본의 상해 점령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을 때 거기다가 도시락 폭탄을 투척했죠. 투수, 투구 던진다는 뜻이에요. 척. 산은 넉사자에 나무목이 들어갔어요. 이거 유시입니다. 그냥 윷놀이 대회 하면 될 걸 굳이 왜 척사 대회라고 하는지. 지금 이런 것은 이런 한자는 쓰지도 않는 거거든요. 굳이 왜 쓰지도 않는 죽은 한자를 쓰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잘난 척 하는 건가요? 하여간 참 그렇습니다. 자, 하여간 척사라고 하는 건 윷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또 이 척사와 동음이어가 있죠. 위정척사, 의병운동 때 바른 것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죠. 척사, 사악함을 배척한다는 거죠. 즉 여기서 사는 뭡니까? 외놈들, 그 다음에 양키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정척사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럼 왕은 정에 해당되느냐? 가장 큰 도적놈이 왕이죠. 물론 좋은 왕도 많았지만 별 볼 없는 인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 왕이라고 다 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에 오늘 배울 부분에 대해 설명할 때는 세시풍속부터 시작해서 명절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일상사까지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바꿨습니다. 앞에 이미 녹음한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시풍속, 그 다음에 명절의 개념에 대해서 했어요. 설날, 삼진날, 단오, 7월 7석. 7월 7석은 왜 중요하냐? 이때 벼농사에서는 비가 내리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때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그게 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시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중양절이지만 우리는 위도 경도가 다르기 때문에 8월 15일 음력으로 바꿨다라는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세시풍속인데 이건 명절이죠. 명절이 아닌 세시풍속에 대해서 하고 조선시대의 일상사를 김홍도의 풍속화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모두 안녕.